자, 173페이지인데 관리는 이렇게 하면 정리하자고요. 자, 첫 번째 관리에서는 중요한 게 이 관리 개념을 물었을 때 절대 관리는 있죠. 취득 후부터 관리하게 돼 있어. 부동산 관리를. 취득, 운영 등등등은 다 쓸 수 있는데 혹시 관리 개념 나왔을 때 조심할 건 요 하나만 좀 조심하시라고요. 절대 관리 뒤에 뭐 있습니까? 처분이란 말은 못 쓴다는 사실을 마시면 돼요. 두 번째 관리는 중요한 건 항상 기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관리에 대한 영역이 원래 3개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 할 것은 시설 관리와 그 다음에 자산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주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고 물었을 때 시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자산 관리는 목적이 돈을 벌어줄 목적인데 즉 이 말은 수익과 비용 관련된 건 몽땅 다 이 자산 관리입니다. 또한 야침 매각과 뭐가 있습니까? 매입은 전문 자산 관리라고. 그 다음 그 외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 또는 뭐 있습니까? 위험 관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자산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 아시고 있죠? 두 번째 보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 관리 내용이 있는데 항상 관리 내용은 크게 3개 있죠. 기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또 무슨 관리 있습니까? 법률적 관리가 있는데 이런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기본 내용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 보시는데 어떤 건 전부 기술적 관리죠. 또 수익과 비용 경제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으면 다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는 거면 특히 기술적 관리 중요한데 우리 하자 중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리와 기능은 반드시 이건 전부 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한 야침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거 있죠.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렇게 이건 기술적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경계 청량 이것들 지금 기술적 관리예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건 경제 관련 중요한 건 인력 관리는 반드시 이건 경제 관리 속에 포함된다 보시고 다른 건 대부분 거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 방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인이 직접 한다. 자가. 그 다음에 혼합. 또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는 맡긴다. 위탁관리. 자, 자가관리는 뭐 기본 내용 알고 있지만 조심할 건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만약에 지문상에서 보니까 종합이란 말 나오죠. 종합은 전부 다 이건 자가 거예요. 종합적인 운영 등이 나오면 자가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뭐 이 신속성이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애호심이란 등등이 당연히 이건 자가 거죠. 자, 그 외에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어떤 매너리즘, 즉, 타성하죠? 빠지기 쉬운 건 곧 이건 자가 겁니다. 그 다음에, 자는 항상 인사 정체가 굉장히 심하죠. 열어보시고, 혼합 관련 주로 볼 게 뭐 있냐? 2개 있습니다. 항상 자가와 위탁에 대한 과도기적 성격이 있을 것이고, 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까? 소재가 불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자, 위탁 관리에서 보니까 특히 묻는 게 뭐 전문성이란지 또는 효율성이란지 또는 뭐 있으면 합리성 같은 게 있죠? 합리적. 뭐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위탁 관리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생된다 이건 자가고 방지는 얘 겁니다. 타성화. 그 다음 인사 이동이 뭐요? 많다는 거지. 그래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관리 활동은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보고 해결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볼게요. 이제 74페이지요.
자, 임대차 활동이 있어요. 74페이지. 임대차 활동이 있는데, 고정 첫 번 임차인 선정 기준 보시는데, 주거용은 연대성입니다. 상업적 매장은 뭐 있습니까? 예, 수익성이죠. 공장과 사무실은 적합성이고,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주거는 주, 즉 총임대차요. 총임대는 반드시 필요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고요. 그 다음에 매장은 비일임대죠. 상업이나 공장, 사무실 공장은 순임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지 활동은 중요한 게 미리미리 하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빌딩의 내용 요소는 딱 두 개 마시면 돼. 신축과 안정 단계. 자, 특히 물리적 효용이 최고인 단계는 신축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용이 최고인 단계는 안정입니다. 그런 것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문제 봤으면요. 내용 봤으면 문제, 프린터에 있는 문제 풉니다. 자, 프린터 문제 보니까 맨 뒷장에 4페이지 관리론. 자, 1번 문제, 1번. 관리에서 유지란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뒷말이 중요한데,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관리가 아니라 개발이에요, 개발. 관리는 반드시 뭐죠? 관리는 항상 뭐 있습니까? 내부적인 이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말했으면 기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갖다 만약에 정확하게 개념을 쓰면 있어야 되죠. 관리에서 유지라는 것은 내부적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란 말 써야 돼.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곧 이게 관리다. 2번. 항상 관리란 기술경제법이 있으면 이 모든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3번 갑니다. 토지와 건물 부족은 이건 기능적 감가이니까 기술적 관리. 자, 4번쯤은 시설관리, 이런 예가 시설관리입니다. 대충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5번 보니까 기밀유지 보안관리는 자가 유리하겠죠. 자, 문제 2번, 1번 갑니다. 2번, 1번 경계 청량, 기술적 관리. 2번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등등은 전부 다 자산관리. 3번 어사 능력과 지혜 통일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건 자가관리에 대한 특징이죠. 4번 전문업자, 전문화 일어나 있죠. 위탁관리.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언제요? 신축 단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 풉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앞에 보니까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쭉 넘어가서 238페이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 1번. 자, 1번. 관리는 기술, 경제, 법률, 복합적 측면 한다. 이 말이죠. 10번 1번. 자, 2번. 자, 법이랑 행정과 법률 측 말하는 거죠. 3번은 뭐죠? 물리적, 기능적인 좀 뭐죠? 기술 관리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이 4번은 관리사가 나온 이유는 무조건 통과, 이거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5번 갑니다. 계약이란 것은 법이고, 인력은 뭐죠? 경제. 회계는요? 경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11번에 2번 갑니다. 경계를 갖다 표시하는 경계 청량이죠? 여기 무슨 관리? 기술. 자, 2번 위생설비 기술이죠?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3번 나오면 쭉 보시면서 4번 나오면 쭉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그런 말 쭉 나오지. 요것만 확인해. 처분 후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 운영 뭐 등 쭉 나오면 절대 그 속에 처분의 말만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5번은 재보험 가입한다. 이건 뭐 있습니까? 기술관리죠? 만약에 보험료 납입은 뭐예요? 경제지. 이건 비용이니까. 그죠? 그래 하시고. 자, 우측 갑니다. 12번 보니까 12번에
1번은 자산시설 부동산 관리인데 그 중에 중요한 자산관리 뭐 큰 의미 갖지 마세요. 2번. 예, 2번과 3번 서로 비교하시는데 항상 개념 목표등 자산은 어쨌든 돈, 그러니까 소유주의 부의 극대야. 그러니까 부의 극대라면 자산관리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시설 운영한 님을 나와야 돼. 나와 있죠? 그래 보시고 4번처럼 이렇게 예가 나왔을 때 예, 포트폴리오는 무슨 관리요? 자산. 위험관리도 자산이죠. 설비, 운전, 보수는 뭐죠? 시설관리.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시설관리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자, 원 임차인, 유치, 유지인데 이건 임대차 관리거든요, 사실은. 보통 시험 나면요, 이 말 나오지 않고 보통 뭐가 나오는 거면 자산관리 있는 예가 시험 나와. 딱 부러지게.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15번 갑니다. 15, 16. 자,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첫 번째, 1번. 효율적이다. 무슨 관리? 위탁. 2번. 자, 2번 좀 정리하시고.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가하면 오히려 뭐 있으면 부실을 초래할 수 있죠? 위탁이. 자, 3번. 종합 나 있어. 종합. 자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가장 큰 단점 뭐 있으면 혼합에 자가 위탁에 대한 단점을 노출시킬 수 있죠. 5번 갑니다. 혼합은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2번 갑니다.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 건물주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5번. 관리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건 뭐요? 자가. 그 다음 인건비 불합리가 높을 수 있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으로 흘러가 19번. 네, 19번. 자 우리 공업용은 무슨 공업이나 매장은 무슨 임대차. 말이죠. 공업이나 사무소 무슨 임대차. 순임대죠. 자 2번 같은 거 하지 말고 2번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3차가 보통 이제 3차 수임대 공업인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4번은 비율 임대 개념 아셔야 돼.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로 임대한다 이거지. 이게 비율 임대입니다. 그래 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자 5척 가볼게요. 5척에 가서 22번에 4번만 기억하시라고. 4번. 매장용은 특히 다른 부동산보다 마모등이 심합니다. 심해요. 마모가 훨씬 더 심한 게 뭐냐면 매장용이라고. 얘는 대부분 뭐 있으면 비율 임대차 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D장 갑니다. D장 보니까, 예. 23번에 2번. 유지활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방 요거 마시고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5번부터 할게요. 25번의 핵심이 뭐 있어요? 25번 지금 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경제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경제 효용이 제일 큰 게 누구라고? 안정단계. 다시 24번에 2번 물리적 기능적 물리적 효용이 최고인 단계 신축, 그죠? 그런 것만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끝. 그 다음, 이제 마케팅 갑니다. 179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관리하고 마케팅 각각이 매년 한 문제. 근데 이거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문제, 이 답을 줄 애를 쓰는 문제니까, 이거. 자, 마케팅. 자, 마케팅 크게 3개 있죠.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또, 고객 점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자고요. 여기 우리 원주는 소주가 주로 어떤 소주죠? 원주. 처음처럼입니까?
가보자고. 자, 얘가 현재 원주시 시장, 소주시장 시장 점유율 대충 얼마 됩니까? 응? 어차피 뭐 관계없는 거니까. 얼마? 한 60% 할까? 자, 시장 점유한 거예요. 요건 보니까 보는 시각이 처음처럼 회사 입장입니까? 고객 입장이에요. 누가 본 시각이건? 이 회사가 이 원주란 시장을 얼마 점유한 거예요? 60%지. 그게 누구 입장이야? 회사 입장이지. 회사는 결국 공급자, 수요자.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있죠. 다른 거 보면 안 돼. 시장 집 나면 무조건 요 말 나와야 돼. 다른 글자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고객 같은 말은 공급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이리 가시라고. 지금은. 굳이 저는 다 설명했지만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관계는 두 놈 다 태어나야 되죠? 누구? 두 놈 다 태어나면 이건 관계 마케팅입니다. 뒷말 알려고 생각하지 마. 절대 이건 뒷말과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원래 정확한 말이 이거죠. 얘는 공급자와 소비자는 뭐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서 항상 얘가 우리 회사 물건 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마케팅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가 우리 회사에 있는 충성심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으면 광고 같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체험 마케팅, 문화 마케팅은 좀 이런 거라고. 근데 이건 뒷말 알 필요 없다는 결국은. 요놈 두 놈 딱 튀어나와지. 관계야. 이거 나오면 결국은 고객이야. 이거 나오면 경영 시장이라. 이래 가시라고. 자, 이때 보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특히 이 안에 보니까 아이다 원리가 있다죠. 아이다 원리가.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가 있죠. 근데 아이다 원리는 보니까 시험 나오면 요거 영어로 모르서 구성된 시험 내는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텐션 등등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나오면 영어 나오지.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야. 중요한 것만 있으면 전부 다 무슨 마케팅이고. 그럼 셀링 포인트가 이게 판매 소구점이죠. 즉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점포에 딱 가니까 점원이 있죠. 나를 딱 스캔해.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 딱 판단해보고 있죠. 내가 현재 어떤 물건 딱 지지. 그럼 이 물건 관련된 장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있는데 이 모든 장점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장점을 쭉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물건 사게 만드는 이게 셀링 포인트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그런 이 셀링 포인트나 개념 나오죠. 통과해. 관계없으니까. 그런 걸 좀 장난칠 목적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뒤에 이게 따라와. 소비자. 따라오고 있어. 소비자 튀어나오지. 무조건 이건 고객 점유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장 점유 마케팅 아닙니까? 얘는 STP 뭐요? 전략을 통해서 포피 믹서. 우리 포피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마케팅 믹서입니다. 같은 말을 먼저 하셔야 돼. 중요한 건 STP와 포피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 대부분의 시험들 전부 다 우리 이 과거에 냈던 문제 보면 STP와 포피만 열심히 시험 낸다고. 그래서 자 이게 순서죠. S, T, 그 다음 뭐 있습니까? P로 해서 마지막까지 포피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보죠. S가 뭐요? 이건 중요한 거. 자 얘는요 영어도 아셔야 되고 우리말도 아셔야 돼. 둘 다 아셔야 돼. 새거란 말이 분리분하지. 원래 새거란 말 자체가. 세그멘테이션 이게 뭐요? 시장을 갖다 뭐 한답니까? 그러니까 세 번 하는데 우리 그냥 속된 말이 그냥 쪼갠다고 쪼갠다고. 응? 시장을 쪼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뭐야? 타겟. 그러니까 타겟팅 T란 말 의미가 좀 앞에 타겟이란 말에 자꾸 의미를 가지라고. 타겟이 뭔데요?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이지? 표적. 그 다음에 P가 뭐요? 포지션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인식하시라고. 위치. 물론 포지션 뒤에 링이 붙은 링은 의미를 갖지 말라고. 이게 차별화죠? 자, 이 차별은 이 시장 차별합니까? 제품 차별합니까? 응? 차별화, 포지션, 시장 차별화, 제품 차별화. 둘 다. 그 다음에 요 P란 건 P가 4개 있지. 첫 번째 나 제품 만들어야 돼. 물건 팔기 위해서 프로덕트. 만들어서 이제 가격 설정해야 되죠? 자, 가격 이제 설정했습니다. 팔아야 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간 도매성 판례 아니면 저기 뭐 있으면 직접 판례하는 거죠. 유통경로죠. 그 다음에 만든 걸 가격 설정하고든 팔 경로 찾았어. 이제 알려야 되지. 알린다. 이게 프로모션이지. 자, 이게 촉진 전략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잠시. 이 P란 게 원래는요. 누구 입장에 만들어진 겁니까? 이건 생산자 입장에 사실 만들어진 거 P란 게. 그래서 너무 생산자 입장이 너무 냄새가 강하다 해서 최근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걸 소비자 입장을 바꿔버리거든. 그래서 포C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럼 결국은 포P 대신 포C 쓰면 C라는 결국은 C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제품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사? 제품. 필요하다. 내가 좀 편리하게 쓸 목적이지. 그래서 이거 프로덕트 대신 컨비니언스 쓴다고. 이 말은 왜 이걸 잘 쓰는가 하면 프로모션 대신 커뮤니케이션스도 하자다는 거야, 이게. 왜? 알린다 이 말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는 C는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해 볼게. 자, 실제 제일 먼저 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롯데하고 포스코가 있죠. 이 건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압니까? 시장을 쪼개봤어. 쪼개보니까 이런 저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왠지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쪼개지더라 이겁니다. 이런 쪼개었다 이게 뭐냐? 시장 세분화야. 마찬가지죠. 우리 주류 술도 보니 뭐 있습니까? 소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 집단을 쪼개었다. 이게 다른 시장 세분화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항상 시장 세분화하면 무조건 수요, 자, 집단을 뭔 거예요? 자, 쪼갠다 같으면 뭐예요? 분리시킨다. 구분시킨다. 또 뭐 있습니까? 세분화한다. 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군집화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주잔 집단, 맥주잔 집단 분리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롯데가 보니까 아니 저가 임대층 거의 탁월한 회사가 있죠. 누구예요? 보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란지 저기 뭐 있으면 현대란지 대리면 전부 이 시장 들어가 있거든. 비어있는 시장 보면 이 시장이 비어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 들어가겠다. 찾았지 그죠? 내가 들어갈 곳은.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타겟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 선정.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자 집단은 뭐 있습니까? 선정한다, 찾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롯데가 우리 회사는 이런 물건 만들고 있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왠지 저기 롯데에서 이 아파트 광고를 해보니까 우아하고 이미지 있고 뭐 있어 보이고 이렇게 자꾸 광고한다고. 자, 이게 이제 포지션. 즉 우리 카스 맥주는 뭐야? 톡 쏘는 거지. 화이트는 뭐야? 순한 거지. 이게 벌써 마음속에 이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포지션. 그러니까 결국은 포지션이 뭐냐? 결국 한마디 위치죠. 영어로 이 말 나와야 돼. 위치인데 어느 위치? 고객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고객의 지각 속에 뭐 있습니까? 마음속에 위치한다, 자리 잡는다. 이게 포지션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보니까 문제는 이러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시험이 훨씬 많이 나와. 제품 뭔지 알죠? 우리 보니까 이 아파트 만들 때 뭐 판상형이다. 뭐 저기 뭐 있습니까? 주변 경과 어떻게 하겠다. 뭐 3배 할래, 4배 할래, 화장실 몇 개 만들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격 전략은요. 시가 정책, 시가 시장 매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적인 가격이 있어. 탄력적인 게 보통 신축 가격. 신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동인데요. 이게 1층과 5층과 10층의 분양가 틀리지. 남향, 북향, 분양가 틀리지. 이게 신축 가격이야. 마치 똑같은 우리 물건이 있을 때 백화점에서 납품되는 가격과 이 마트가 납품되는 가격 차이가 있지. 그게 신축 가격이면서.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이 물건 팔 때 어떤 경로 통해 팔래? 직접 팔래? 중간 도매상 통해 팔래?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걸 부동산 시장의 접목식 뭐 됩니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는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행사를 위해서 팔 것인가? 이런 게 전부 뭐 있습니까? 유통경로라고. 마지막에 프로모션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알리는 방식? 광고. 또 PR, 홍보. 또 뭐 인적 판매. 영업사원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있습니까? 이 마트는 판촉하지? 판매 촉진. 이렇게 파는데, 우리 보통 이제 판촉할 때 주로 뭡니까? 경품 제공하고, 추첨도 하고, 뭐 할인도 하죠,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다야. 이 내용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문제 풀 때. 자, 문제 갑니다. 프린트 문제. 마지막. 마케팅 1번. 1번에 1번 읽어보시고. 보세요. 자, 요걸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암기하죠.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무슨 기라고? 후퇴지. 여기 뭐예요? 얘는 요거는요. 이렇게 구분해서 자, 앞에 전반부는 경기 나쁜 거지. 경기 나쁘다는 점점 집값이 많은 거야. 자, 요건 경기 좋은 거지. 그죠? 그럼 자, 합니다. 자, 이거 우리 과거 묻는 거 아닙니까? 후퇴나 하향에 대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 이게 상한이야. 요점에. 자, 이건 회복이나 상향 경기 좋은 거지. 과거 사례 가격은 뭐요? 얘가 하한이지. 이거 밑에. 이럴 때 경기 나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 공급자 많아. 누가 더 많이 있때는 그건 누구 중심 시장? 매수자 중심 시장이야. 자, 경기 좋으면 이때는 누구 중심 시장? 이 말이야. 이렇게 암기하자고. 자, 그래서 말 되잖아. 뭐 방법 있습니까? 이제 뭐. 자, 가볼게 이제. 그러면 마케팅 물건 파는 거거든. 근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단 말이야. 말하면 굳이 마케팅 할 필요 있어? 없지. 근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없어. 이때는 마케팅 해야 되지. 그럼 결국은 누구 중심 시장일 때? 고객, 수요자가 많을 때. 이때가 마케팅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이 그 말입니다. 구매자 중심 시장일 때 마케팅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자, 2번 가죠. 2번 보니까 수요자, 소비자 공급 언론 튀어나왔어. 공급이지. 그럼 무슨 마케팅? 시장이지. 자, 3번 가죠. 누구 나왔어? 아이들 다 필요 없어. 뒤에 누구 나왔어? 소비자. 나왔지? 소비자 같은 말. 소비자 같은 말 고객 아니야. 고객 점유. 그 다음, 자, 4번 나오면, 4번 가면 둘 다 태어났지. 두 놈 다. 무조건 무슨 마케팅? 이렇게 문제 풀라고.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자, 5번. 시장, 세 번은 뭐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쪼갠다 이거지. 네. 쪼개야 돼. 뭘 쪼개? 수요자 집단을 쪼갠다. 같은 말 세 번 하나 있지. 자, 문제 2번에 1번 갑니다. 자, 2번에 1번 이건 좀 특이한 걸 좀 암기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이건 표적시장이야. 표적, 이건 암기하시라고. 표적시장, 타겟팅. 이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버렸네.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해야 되지.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시장 기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포지션, 영어로 포지션 우리말로 위치. 그럼 위치 나와야 돼. 위치 있어? 마지막에 있죠. 자, 3번 갑니다.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어 있는 혁신적 내부. 이건 제품 설명이지. 그죠? 따라서 이건 가격 전략이 아니라 제품 전략. 그 다음 4번 갑니다. 추첨.
무슨 전략? 프로모션 알린다는 거지. 그죠? 알린다. 유통경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분양, 대행사, 중개업자 활용한다. 이게 뭐라고? 유통경로지. 유통경로. 촉진 전략 아니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자, 책에 있는 문제 갑니다. 자, 책 문제가 보니까 260페이지 탁 튀어나와 있네. 260페이지. 자, 25번에 1번. 자, 앞에 누구 나와 있습니까? 언놈 튀어나와 있어. 우리 수고나산 소비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공급자, 이건 보시면 돼. 누구 튀어나와 있어? 소비자. 그 소비자 같은 말? 고객이지? 고객 점유. 자, 2번 보니까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시장 선정, 경쟁자와 차별한다. 자, S가 세그멘테이션이죠. 시장 세분화. T가 타겟팅 목표 시장이지.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 해서 이거 뭐야? 차별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자, 3번 가면 시장 뭐였어, 이거? 세분화 했으면 쪼개야 되지. 수요자 집단은 뭐 있습니까? 세분화인데 이 말 하면 되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표적은 뭐야? 잡아야 되지. 특정 계층을. 그래서 이 말, 수요자 집단은 뭐 찾는다, 선정한다 이 말 해야 돼.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맞는 거고. 자, 5번 시장 차별화. 차별화인데, 자, 차별화 우리 영어로 뭐지? 포지셔닝이지. 그죠? 자, 포지션이 뭐라고요? 위치. 위치 나 있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자, 다시. 26번 1번. 1번 언놈 나 있습니까? 공급자 나 있네. 공급자 같은 거 시장. 그 다음에 2번 STP와 포피믹스는 지금 시장 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 뭐나 있습니까? 세 번 하나 있지. 그 수요자 집단 뭐 해야 돼? 세 번은 나야 되지. 그 다음 4번은 넘어가고 5번도 이건 거기 뭐나 있습니까?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게 아이다거든요. 아이다. 그게 중요한 게 그거 아니라 뒤에 뭐나 소비자 나 있지. 소비자라는 순간 무슨 마케팅? 고객. 아, 소비자 같으면 고객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27번 셀링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구매자, 고객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특징만 말해주는 거. 고객이 항상 좋아하는 특징만 말해주는 고객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차별화 말 뜻이 포지션이지. 근데 뒤에 뭐 나와 있어? 고객을 뭐 했어? 쪼갰잖아 지금. 쪼갰다 이게 뭐야? 세분하지. 네. 3번 관계는 반드시 누구 티 나와야 돼? 수요자, 공급자 두 놈 나와야 되지.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28번 가볼까요? 예, 일단 앞에 벌써 답이 나 있네. 생산자, 소비자 간 마케팅 전략에서 내면은 뭐 있습니까? 이 관계죠, 그죠? 예. 자, 넘어가고. 자, 29번요. 광고, 홍보, 프로모션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녹지 공간 극대화했대. 이건 뭐요? 다시 우리 삼성에 보니까 뭐 적용 잘 만들죠? 집 질 때. 이건 뭐지? 제품. 2번 판촉, 여론 선도제 육성, 빅마우스죠. 그 다음에 설득형 광고 등등 이속에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번 제품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단지 내, 그 다음에 평면 설계, 보안 설비, 지상 지하, 이건 좀 뭐요? 몽땅 다 제품이죠. 주택종합정보센터 운영한다. 이건 알려줄 목적이거든요. 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1번의 단은 보지 말고. 자, 일단 거기서, 예, 뭐 3번, 그 다음에 5번,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5번 마케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
뭐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 보시고. 자, 다른 거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32번에 2번만 정리하겠습니다. 노벨티 광고. 자, 그럼 노벨티 이거거든요. 우리 개업할 때 보니까 볼펜 주죠. 그죠? 저기 있는 수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노벨티야. 노벨티. 자, 잘 들어보세요. 노벨티는 딱 한 개씩 넣게 돼 있어. 자, 들어보세요. 노벨티 광고는 중개 대상물을 신속하게 광고할 수 있다. OX. 두 번째, 정확하게 광고할 수 있다. OX. 응? 물어보자고. 볼펜을 보니까요, 이 풍물시장 사거리, 금매, 얼마, 쓴 거 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절대 노벨 평론하면 중개 대상물 광고 주제 다 틀린 거야. 아니, 볼펜 보니까 안 쓰잖아. 그냥 전화번호하고 상호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노벨 평론하고 절대 중개 대상물 광고한다 쓰는 순간 다 틀린 점이야. 그거 마시면 안 돼. 다만 노벨 평론하는 목적은요, 우리 중개에서는 알려줄 목적. 과거의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앞으로 고객에 대해서 자주 이용해달라는 어떤 알려줄 목적이지 절대 그걸 가지고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다 쓰면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거 마시면 돼. 예,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오늘 레드링 프린터 마지막 내준 거 있죠? 평가 갖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 하시고 여기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